안녕하세요. 김동준 강사입니다. 엑셀 2003 기초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츰에 대한 얘기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입문자를 위한 엑셀에 대한 학습 가이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자, 엑셀은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을 못하면 취업이나 승진이 안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도대체 워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MS 워드를 가리키는 거죠. 자, 네 번째, 엑셀의 고수가 되려면 몇 개월이 걸리나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엑셀을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공부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워하는 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공부하는 순서가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엑셀도 공부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두렵고, 막연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독학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뭐 대학 교육기관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이러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과, 내가 뭐 독학으로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다섯 번째와 같이 엑셀이 아닌 다른 분야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뭐 순서라든지, 또는 어느 과정의 커리큘럼대로 공부해 가야 하는지, 그런 가이드를 내가 스스로 못 잡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주제로 이렇게 FAQ 형식의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입문자를 위한 엑셀에 대한 학습 가이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용을 들으시고,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새겨 듣고 엑셀을 저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은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자, 대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엑셀은 MS사,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표 테이블이죠. 표 및 수치 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정의는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수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자, 정의만 가지고는 조금 좀 이해가 언뜻 잘 안 되는데 한번 보죠. 계속. 자,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MS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환경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를 많이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네요. 스프레드시트. 자, 그럼 그 밑에 제가 정의를 또 따로 해놨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스프레드시트. 자, 여러 가지 도표 형태의 양식에 계산 및 표기되는 사무 업무 등을 자동으로 계산 및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자, 중요합니다. 표 계산 및 수치 계산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프로그램을 바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계산기와 계산 용지를 사용해서 어떤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쵸? 바로 그러한 계산기와 계산 용지가 하나로 합해진 형태로 여러분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맞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계산기나 계산 용지로 사무 업무를 보던 시절이 이제는 없어졌죠. 이제는 없어졌어요. 더욱이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전 세계 뭐랄까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마 예전에 이러한 부분이 다 없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무 업무를 표 계산이나 이런 수치 계산 등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전엔 계산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계산 용지가 있어야 됐고, 이런 계산한 거를 이렇게 세금 계산서도 계산 용지 써가지고 발급을 해줘야 됐고, 또 굉장히 많은 회원 관리라든지 데이터 관리, 고객 관리, 그런 것들을 뭐 장부 뭐 이런 그 장부라는 이름의 장부 책자에 기록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이러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한 번에 모든 것, 즉 계산 및 또 이런 계산 용지,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 출력과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는 수식 작성과 표 계산 등이 워낙에 편리하고 막강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세무 계산이나 또는 학교나 관공서의 보고서, 문서 양식, 굉장히 많죠. 관공서의 문서 양식들.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가? 바로 엑셀이. 워드하고는 틀려요. 네. 자, 그래서 이 엑셀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빌 게이츠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도 뭐 오너로서 뭐 어느 정도 뭐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엑셀을 개발한 사람은 이제 헝가리 출신의 이민자 찰스 시모니라는 개발자가 개발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찰스 시모니는 기본적으로 엑셀 외에도 MS의 또 효자, 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워드를 또 같이 개발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물론 뭐 이렇게 처음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겠지만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고, 찰스 시모니는 1981년에 MSI에 입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뭐 반영이 되는, 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위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위지 기능을 도입해 갖고 당시에는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또 워드와 엑셀 프로그램 개발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개발자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그 해에 아마 MS사에서 퇴사를 해가지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뭐 한 10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워드하고 엑셀 개발로 정말 부자가 된 사람이죠. 네. 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정의를 내려서요, 표 계산과 그래프, 매크로와 이거 오타 났네요. 차트가 아니라 차트입니다. 차트 등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통합형 표 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 이전에도 로터스라든지 또 기타 유닉스 환경에서의 뭐 스타오피스라든지 여러 이러한 그 스프레드시트 관련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의 엑셀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와 또 이런 또 큰 유저층을 거느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뭐 직관적인 뭐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 MS 플랫폼과의 또 호환, 또 MS 그 오피스 프로그램들, 패밀리 프로그램들이 있죠. 파워포인트라든지 액세스, 워드,
뭐 이런 어떤 그 호환 프로그램들과의 또 연동,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많은 그 유저를 거느리게 된 배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을 못하면 취업이나 승진이 안 되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엑셀을 하지 못하고서는 기본적으로 취업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설령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뭐 승진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자신의 입지를 보다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엑셀은 뭐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수적인, 여러분이 마스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자유자재로 보다 고급스럽게 엑셀을 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길러내야지만 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벌써 말씀드렸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엑셀은 기업의 전산화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전산 업무 처리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거의 모든 기업과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습니다. 전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요즘 뭐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곳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모든 업무들이 전산화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뭐 100% 전산화로 처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엑셀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그런 전산화 업무 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엑셀을 하지 못한다는 건 뭐 또 시대를 못 쫓아가는 것도 될 수 있죠. 네. 따라서 엑셀을 다룰 줄 모른다면 취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승진 등에 있어서도 엑셀을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타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빨리 처리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CEO 입장에서 당연히 누구를 더 이뻐하겠습니까? 그쵸? 단순히 엑셀을 사용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엑셀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내 업무에 엑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내 업무 처리를 뭐 제가 참 2배 정도라고 했는데 정말 3배, 4배 이상의 그런 업무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엑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요. 자, 엑셀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이제 엑셀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 처리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며 이를 마스터하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쟁력을 개인 스스로가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자신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처음 엑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가 워드 프로그램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이문자분들이 학원에서도 개강날 보면요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역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맨 위에 있습니다. 워드는 기본적으로 표 계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엑셀과 워드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워드는 다양한 표 계산과 수치 계산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수작업으로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표를 작성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엑셀에서는 다양한 수치 계산은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치 계산과 표 계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다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그럼으로써 업무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자, 기업의 어떤 세금 계산서나 또는 매출 장표 또는 사원의 급여 명세표 또는 견적서, 우리 어디 납품할 때 견적서 같은 거 많이 발급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워드와 엑셀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으로도 모두 만들 수가 있어요. 워드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자, 엑셀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이 두 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얼마만큼의 큰 차이가 나는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견적서 같은 거 하나만 예를 들어 봐도요. 워드로 견적서를 딱 만들게 되면은 우리 견적서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 견적서에 막 이렇게 뭐 항목이 딱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뭐 하나를 우리가
조립을 하더라도 뭐 CPU 가격은 얼마고 또 뭐 램, 하드, 뭐 일단 스피커,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등등등등 가격이 쭉 옆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 견적 얼마 이렇게 해갖고 이 견적을 제출한단 말이죠. 근데 뭐 램이니 하드니 CPU니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가격들이. 그러면 다시 워드를 열어서 이 부분을 또 수정하고 또 이 부분을 다시 또 뭐 더해가지고 또 총 견적을 또 수정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 불편한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하지만 엑셀을 사용해서 견적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바뀌는 값만 우리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총 견적이라든지 또는 부가세 이런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져서 견적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입력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VBA 엑셀의 가장 고급 과정이라 하는 VBA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배우면요, 이러한 부분을 보다 다이나믹하고 또 자동화 처리를 해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엑셀은 업무의 그런 어떤 처리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2배 이상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드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다양한 수치 계산이나 표 계산 기능이 있고 없고로서 여러분이 이제 크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입문자 초보자들이 또 고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랄까 이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초보자로서 분명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자, 공부의 왕도는 없기 때문에 고수가 되기까지에는 몇 개월 걸리는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략 입문자가 하루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은 뭐 강사를 통해서 공부하든 또는 뭐 본인이 독학으로 공부를 하든, 그리고 또 1시간은 이제 또 복습, 실습 이런 컴퓨터 수업은 여러분 뭐 1시간을 공부한다 했을 때 또는 2시간을 공부한다 했을 때 그 내내 그 이론식만 공부하는 수업은 없어요. 반드시 실습이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 1시간 공부, 하루 1시간 실습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하루 2시간 이상씩 엑셀 학습에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고수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정도의 학습으로 상당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시간씩 3개월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상시 엑셀을 자주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해보려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배웠는데 써먹지 않으면 그것만큼 장롱 면허도 없습니다. 우리 면허증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자동차를 전혀 몰지 않고 장롱에만 그 면허증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운전면허증이 있는데도 운전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엑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능 하나 배웠으면은 내가 사용하는 업무 처리 엑셀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 엑셀의 고급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매크로나 VBA 등을 점점 내 업무 처리에 사용을 해서 그럼으로써 나의 업무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개월 정도의 집중적인 학습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회사에서의 그 업무 처리를 엑셀을 통해서 아마 처리할 수 있을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의 집중적인 학습이면.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좀 이야기 드릴 것도 많고요. 엑셀을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네, 바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 드릴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 파트만을 가지고 또 계속 이어서 입문자를 위한 엑셀 학습 가이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